아마 이 영상을 업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저한테 아마 항의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인버킷이에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이제 이런 니트 안에도 얇은 이너를 한 겹씩 더 입게 되거든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만 되면 두툼한 아우터를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아이템도 좋고 또 새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영상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딱 3가지 요소만 제대로 안다면 몇 년을 든든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현업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기존에 구입을 했던 아이템이 잘 산 아이템인지 못 산 아이템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충전재예요. 충전재라고 하면 우리가 다운이나 패딩 안에 들어가는 보온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재질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패딩, 다운, 구스, 그리고 웰론 4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4가지인데 우리가 패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솜이에요. 충전재 표기는 케어라벨에 아마 폴리에스테르라고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빨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되게 무거워지고 또 보온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간 사양들은 가급적이면 드라이를 이제 권장드리는데 솜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 아이템으로 많이들 나오는 제품이라서 10만원 아래, 10만원 초반 정도에는 대부분 이런 패딩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운과 구스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솜털과 깃털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다운은 오리, 구스는 거위예요. 이 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류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부터 배에 이르는 부분이 되게 털이 상당히 고와요. 입자가 곱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채취해서 사용을 하는데 솜털이 아무래도 가볍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이런 털들을 더 많이 지향을 하지만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깃털은 솜털과 다르게 뼈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옷에서 잘 빠지는 부분이 이런 깃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솜털 함량이 높을수록 가격대가 높아지고 조금 더 보온력이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흔히들 7030, 8020, 9010 그리고 털이 100%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100%는 솜털이 100%가 들어가는 함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충전재를 이렇게 보셨는데 충전재가 2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충전재 A, 충전재 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다운이라고 알고 구입을 했는데 왜 충전재에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 있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폴리에스테르가 충전재에 추가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온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팔과 등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부분에는 충전재에 솜털과 깃털이 들어가는 다운 함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 있는 충전재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옷에는 이렇게 앞부분, 일부분 부분만 솜을 넣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믿고 구입을 했던 이런 제품에는 일부분이 솜이 있기 때문에 100% 다운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옷을 구입을 하실 때 점원들이 말씀을 하시느라 케어라벨을 여러분들 분명히 제대로 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입을 하실 때는 케어라벨을 꼭 보셔야 우리가 솜이 들어간 옷을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100% 제 돈 주고 우리가 이런 다운과 구스의 함량이 높은 아이템을 구입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입어보거나 만져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케어라벨에는 거짓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케어라벨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웰론은
구스나 다운 같은 이런 동물성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충전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고 또 패딩보다는 약간 보온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웰론도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패딩이어도 이게 웰론인지 그냥 일반 솜인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아이템을 구입하시기 때문에 몇 년을 꾸준히 입어도 우리가 보온성을 잘 살려가지고 입을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충전 양이에요. 충전대에 함유된 양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소비자들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봐도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만져서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입었을 때 느낌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가볍고 좀 빵빵하면 좋지만 가볍고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겨울 아우터들을 납품할 때는 이렇게 옷을 차곡차곡 옷걸이에 행거링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이 옷을 바로 꺼내게 되면 솜털이나 깃털들이 아무래도 이런 가벼운 털들이다 보니까 좀 납작하게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장에서도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새 제품을 폴리백에서 바로 뜯어가지고 줬을 때는 이런 납작한 털들을 바로 이렇게 일으켜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옷들을 팡팡 두들겨가지고 옷에 있는 납작한 털들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옷들이 안에서 이렇게 좀 이런 마찰로 인해서 털들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옷이 어느 정도 조금 팽창되는 걸 느꼈을 때 입어보고 좀 빵빵함을 느꼈으면 괜찮지만 뭔가 입어도 빈약하다 이러면 충전 양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는 원단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입었을 때 먼지가 많이 묻거나 아니면 정전기가 잘 발생되는 이런 소재들이 있거든요. 약간 저렴한 가격대의 소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정전기 방지 가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오염이 덜 생기는 가공 같은 걸 안 해서 생기는 문제들 아니면 그냥 아예 저렴한 원단을 써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이런 테스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케어라벨에 보시면 다운백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다운백이 다운을 감싸고 있는 커버거든요. 하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털들이 우리가 입었을 때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차원의 이런 다운백이 하나 덧입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베개를 생각하시면 베개 커버가 있고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베개 안에 들어있는 솜이나 다운 털들을 감싸고 있는 집들이 있죠. 이런 집들이 꼭 있어야 이런 털들이 이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케어랩에 보실 때 꼭 보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한번 손으로 만져보거나 싶다 싶으면 이렇게 겉감을 잘 분리를 해보시면 안에 한 겹 더 잡혀지는 원단이 있어요. 되게 얇고 미세하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 번 만져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다운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 옷은 조금 더 안심하고 털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적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옷들에는 다 이런 다운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케어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영상을 아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저한테 아마 연락이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구입을 하셨던 아이템이 내가 비싼 돈 주고 잘못된 아이템을 구입한 게 아닌지 아니면 싸게 구입을 했지만 내가 정말 잘 구입을 한 옷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옷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겨울 아이템들 구입하셨거나 구입하실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